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이 네네. 정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코앞입니다. 네, 근데 예, 예. 이분이 지금 마음 바빠요. 네네.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에 지금 네. 특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원래. 그쵸. 원래 특위 있어요. 뭐, 검찰 독재 네. 무슨 위원회부터 무슨 위원회. 근데 맞아요. 특위 또 만들었어. 사법정의 무슨 위원회. 그거 만든 것도 네. 특위. 근데 사법정의가 뭐야? 다 이재명의 죄를 사하는 게 사법정의야, 아, 여기는. 아니, 그 내용이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 이재명이 그러네. 무죄 받으면 사법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네. 그것만 딱 하는 거야. 그것만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법원에 최우진술로 가름하는 것도 아니고 최우진술 끝난 다음에 16장, A4 16장에 그러니까요. 또 다른 어떤 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뭘까요? 재판부에. 저 대표님이 좀 전에 예상을 하셨지만 눈물의 읍성. 제발 생중계만은 말아주세요. 유창원 앞에 가서 했듯이. 판단은 뭐 알아서 해주시지만 저 무죄로 해주시는 건 고맙겠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건 생중계만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예. 아, 찌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사법정의 특위 아니고 사법농단 특위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것도 한데다가 또 오늘은 SNS에 실패한 교사가 어떻게 위증 교사가 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사를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교사를 했다는 얘기지. 네. 교사는 교사인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걸 인정한 건가요? 고장난 레코드야. 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변호사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누가? 김진성 씨.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 그런데 예. 변호사하고 통화를 뭐로 했냐면 이거예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 취소 협의가 없었다. 네. 라고 김진성이 변호사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다 하면서 이제 김진성과 변호사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네. 파라 없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네. 이런 통화가 녹취록에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장난 레코드라고. 그쵸. 이거 지금 새로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요.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네. 주장했어요. 변호인 측이. 네. 근데 검찰이 깔깔대고 박장교수를 하면서 아니 이것 자체가 당신들한테 불리한 증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미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아유 뭐 들은 대로 해주세요라는 네. 뺑기고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시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네. 내가 보내드릴게 하고 네. 보내줘. 다 맞습니다. 끝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갖고 자 시키는 대로 대답을 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김진성도 얘기했어요. 그건요 다 끝난 다음에 변호사가 네. 지금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재판에서 어떻게 네. 대답해야 하는지를. 그래서 내가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의미로 그대로 얘기를 해준 거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라 이게 지금 김진성 씨가 말하는 대로 네. 당신들이 지금 위증 교사를 한 흔적이다. 그쵸.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것을 어떻게 맞췄는지를 점검하는 통화였다. 네네. 라는 걸 김진성 씨도 증언을 했고 검찰도 다 법정에서 얘기한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또다시 꺼내서 나는 무죄예요. 나는 정말 무죄예요. 라고 애처롭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실패한 교사도 아니잖아요. 성공했지. 예. 이걸 그리고 왜 자기가 실패했다고 무죄 얘기하죠? 저기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부탁을 들어줬다는데 이분은 당사자는 김 씨는 아니 김 씨는 다시 말하지만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쵸. 위증교사 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부탁도 없었다. 이런 서로 간에 네. 없었다라는 거를 네. 변호사한테 예. 말을 한 거예요. 입을 맞춘 대로. 그러니까 변호사와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이 네. 지금 세뇌시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또 교사를 한 거네.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주고, 자, 들은 대로 하세요 하면서 그 들은 대로는 내가 시킨 대로예요. 다 했어요.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아니, 변호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김준성한테 예. 전화해갖고, 자, 준비됐으면 말해보세요. 네. 이건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하면서 거네요. 이제 그 재판정에서 네. 만약에 또는 네. 검찰이 물었을 때 대답할 거를 쭉 대답하게 하고 녹취를 한 거예요. 이거 위증교사가 아니고 이중교사인가요? 이중 삼중 교사지. 그렇죠. 예. 네,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올 때일수록 지금 민주당의 모든 행보는 네. 정말 급하구나. 아, 급하구나. 정말 당황했구나. 그렇죠. 네, 정말 쫄았구나. 이런 네네. 느낌이 계속 들어서 네네. 왠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흐뭇하죠. 네. 예, 예. 그래서 참 우리 이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네. 웃을 일을 주시는데 네, 또 전현이 또 한번 이분이 또 웃을 일을 여기서 또,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법정의 특위에 전현이가 등장하더라고요. 예, 예. 네. 사법정의 특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위의 특위입니다. 특위 네. 엄청 많아요. 이재명 대표 구하기 특위가 한두 개가 아닌데 네. 또 만들었어요. 음. 이것도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아 보니까. 근데 계속 만드는 거야. 네, 네. 그런데 이제 전현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현희가 글쎄 실수를 했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유죄예요. 유죄로 확신해요. 라는 말을 속에 드러난 말을 만천하에 공개를 한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전현희 파이팅! 살면서 이렇게 맞는 말도 한번 해야죠. 아, 그렇죠. 자, 이수진도 한번 했는데. 맞아요. 전현희도 했습니다. 맞아요. 자, 내용은 뭘까?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절대 안 된다. 네. 이건 망신주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속내를 드러냈느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입 딱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꼬였거든. 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게 뭐예요? 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무죄야. 아, 그렇죠.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무죄면 판사는 보지도 않아도 무죄야.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삼척동자는 법리를 잘 모르잖아. 그렇죠. 애기인데 애기가 뭐 삼척 법을 동자만 무죄가라고 느끼는 건 아닐까요? 아유, 예리해. 예리해.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판사는 무조건 무죄일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숨기지 말고 재판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판사가, 아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지금 이 검찰의 이 보복 기소에 네. 정말 제가 봐도 끔찍했습니다. 자, 저 대표님은 무죄입니다. 했을 때 이걸 생중계로 하면 정말 뜨거운 박수와 그럼요. 열화와 같은 그럼요. 그대로 지지율 막 80% 나올 거야. 그러면 무죄인데. 살인자 이유를 챙겨 뜨는 거죠, 전현희님이. 그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한 그대로 무죄라면 네. 생중계 해야 돼. 망신주기가 맞습니다. 아니라 영웅 만들기야. 그럼요. 생중계 라이브로 해야 돼. 이 생중계에서 무죄가 딱 나오는 순간 차기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그냥 무조건이야. 네. 그런데 지금 전현희는 뭐라 그랬어요? 망신주기다. 음. 아니, 무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망신이야? 그러네요. 아니지. 이건 망신주기다. 이건 뭐냐면 유죄로 확신하는 거야. 그러네요. 유죄라고 딱 했을 때 똥 음. 씹은 얼굴이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망신이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어딜 가면 우리 대표한테 유죄를 때리는 게 뻔한데 그걸 생중계해? 그러네. 그러면 망신이야 망신. 맞습니다. 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저희 시민단체 길에서 네. 서명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일주일 정도 했는데 13,000분이 아유. 생중계 청원 어머머머머. 해주셔가지고 오늘 예. 법원에 네네. 뽑으니까 이만큼이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이 여러 개로 압박을 수원지법이 네.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3,000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은 계속 응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재명은 응원합시다. 이재명의 무죄로 확신하고, 이재명의 대표님의 네. 우리 아버지의 무죄로 확신하면서 네. 그 무죄를 그렇죠.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응원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네.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네네. 그걸 생중계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생중계 했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현희가 예전에 해바라기가 또 그렇죠. 네. 전현희가 스스로 해바라기 그렇게 좋아한대요. 걔 한번 이 사진도 띄워주시면 이 기사도 띄워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해바라기든 전현희 그래서 당선됐을 때 해바라기를 다 이렇게 일일이 합니다. 이 네. 해바라기는 뭐야? 문재인이
저기 해가 되면 문재인을 네. 바라는 거고 네. 이재명이 해가 되면 이재명을 그러네요. 바라는 거고 그러네요. 지금은 이재명 바라기 이재명 바라기 전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의 그 명자가 밝을 명자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가짜야, 가짜해. 문재인은 달바라기였구나.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그 가짜해요, 가짜해. 가짜 해가 뭐죠? 밝은 게 태양이 그렇지. 밝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네네. 이렇게 해가 가려지면 그렇죠. 옆에 있는 쬐끄만 조명등이 해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현희님 정신 차리시고. 네네. 아 이분은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거요? 국회에 있을 때 네네. 전현희 의원이 우리 앞에 옆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나름 민주당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네네. 민주당이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나경원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 예쁘고 아하. 똑똑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예, 그렇군요. 나경원 의원에 대한 대항마를 항상 어디서 생각을 하고 데리고 있구나. 오고 싶어요. 아. 그래서 데려온 게 전현이에요. 아, 그래서 데려왔어요? 예, 근데 이게 춘향이와 향단이 같은 아,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패라고 데려온 두 번째 대항마가 이현주예요. 아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없나 봐요. 예쁜 아우! 정치인이. 예. 똑똑하고 예쁜다고 골라온 게 두 사람이에요. 아우! 근데 생각해보면 뭐 윤미향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을 생각했을 때는 아니, 개종 뭐, 낫다고 예, 생각할 예. 수 있는 거죠. 뭐. 예, 여성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저는 전혀 품평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취향이 독특하시다. 아, 예. 근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 아, 네네. 예, 있겠군요. 네. 근데 보니까 여기 이어서 하면은 우리 이화영 씨가 네네. 지금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연애보다는 지금 이화영과 그 김용과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노벨 네. 문학상 받으려고. 아니, 웬 이렇게 러브레터, 물론, 맞다. 러브레터일 가능성이 크다, 이화영은. 네네. 이화영 보니까 저 백정아 씨하고 나는 편지는 아닐 아닌 것 것 같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에, 인천 공항까지 데려다 준 여성. 네네. 어? 네네. 그리고 주차는 못하지만 운전은 못하지만 주유는 하시는 그분. 주유는 하시는 바로 그분. 네, 미용실에 주말마다 같이 갔던 그 여성.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미용실 원장이 아이고 남편은 조금 이따가 깎아드릴게요. 네, 그랬더니 네. 네 하고 대답한 네, 바로 네, 그 여성. 네. 뭐 그 여성만이 아니라 또 상당히 많은 여성들과 네. 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한 달에 평균 31차례? 네. 와, 그럼 이거 메일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메일도 하루에 한 차례 메일 잘 안 되잖아요. 31일인 달이 또랑또랑 있기 때문에 덤뻥덤뻥. 사실 이 정도면은 하루에 한 통 이상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누구랑 그렇게 편지를 쓰고 주고받았을까요? 그렇죠. 저는 예, 예. 굉장히 건전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어떻게 그 감옥에서 네. 구치소에서 열심히 네. 글을 갈고 닦으면 뭐 한강 같은 그런 네. 작가가 되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맞아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참 이 세월을 죽이는 거, 시간을 죽이는 건 러브레터지. 네. 저는 그냥 이분이 또 제3의 연인이 생겼나 뭐 이런. 그쵸. 옥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백정아 씨는 안 해줄 것 네. 같고. 그분은 오면 화만 내지. 그 백정아 씨는 왜 네 편호를 하고 그래? 그렇지. 왜 빨리 나오려고 그래? 왜 빨리 감에 어디다 대고 지금 빨리 그냥 나오려고 발악을 해? 네 한 몸 죽어서 대표님을 살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바라지는커녕.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웃긴 건 김용 전 부위원장도 75.8차례 외부랑 서신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그 더블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위중교사잖아. 이 사람들은 다. 네. 김영도 위중교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돈 받으러 남욱과 유동규가 있는 사무실에 가서 돈을 받아 챙겨오고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난 딴 데 네. 갔다 하고 그 네. 딴 데 간 곳이 어디냐면 경상원이야. 네. 내가 코나이 얘기했잖아요. 네. 코나이 그 관리하는 경상원에 가서 이홍우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홍우가 바로 진실을 얘기하죠. 아니 난 사실 위증교사 위증교사 당했다. 네, 나한테 네. 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이홍우 하죠. 씨, 예. 이 사람은 원래 정의당 사람이에요. 네, 그 민주노총 출신이에요. 그렇죠. 민주노총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드롭하는 대가로 지금 그걸 받은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위증의 혐의까지 나중에 엎어 쓰면서까지 충성을 다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뭐 구글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그걸 네, 냈잖아요. 항소심에서. 네. 뭐냐? 구글에 내 정보가 다 있다. 어디 갔는지. 그리고 그걸 냈어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진짜 뻔뻔해.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위증 교사, 위증까지 네. 하면서 그 시간대에 어디 있었어? 나는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있었어요. 라고 위증을 시켰는데 두 번째 낸 자료는 구글 타임라인이에요. 그건 그쵸. 뭐냐면은 반포동에 있는 내 집으로 바로 간 거야. 그 앞에 이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앞에 이건 뭐가 되냐고. 매일매일 달라져 말이. 그러니까 위증은 안 시켰는데 타임라인은 반포동에 있는 집이야. 이게 서로 양립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게 아니고 네.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오면 바꿔 진술을. 증거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증거에 맞춰서 모든 진술을 그러니까요. 바꿔나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그러니까요. 합리적이고 그럼요. 유연한. 탄핵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사유가 있으면 탄핵한 게 아니고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사유가 나오면 거기에다 맞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놀라운 탄핵을 사람들입니다. 찾아봐. 막 청문회 열고. 그렇죠. 참 현실 적응력이 예, 뛰어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예,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이 흔들흔들 휘청휘청 불안불안 네. 하다 보니 네. 민주당 내에서 네네. 김동연 지사가 요즘 조금 바쁜 것 같아요. 엄청 바쁘죠. 네. 예,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단독 기사, 문화일보 단독입니다. 네. 극비회동, 네. 이런 제목 아주 섹시하잖아요. 네. 극비회동. 그렇지. 예. 김동연이 지금 유럽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네. 출장을 갖고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해서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거를 한답시고 이제 갔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날 행정이 지금 김동연 돌아와 있어요. 네, 돌아와 네, 있는데 네. 그 일정 속에서 문화일보가 뭘 발견했느냐? 독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독일에 누가 가 있어요? 김경수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를 만났다라는 걸 네. 문화일보가 확인한 겁니다. 극비리에 극비리에 만났다. 전혀 일정이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확인을 요청하니까 경기도가 네. 우리 지사님께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럽을 출장을 다녀오시고 왜 있잖아요. 그 공무원 특기에 시선 돌리기, 딴소리 하기, 참 이런 얘기 있죠. 공무원이 자기가 안 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게 300가지도 넘는다면서요. 이런 거죠. 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위에서 지시를 했을 때, 왜 선출직 지사가 시장이 지시를 했을 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안 하겠다. 안 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해당 부처에 지금 바로 넘기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이 사건은 공중에서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런 뜻이죠. 네. 이게 3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공들이 가서 배우는 게 첫 번째 그거부터 배운대요. 300가지 버전.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경기도에 물어봤더니 딴소리만 주창 했답니다. 딴소리만 주창했다는 건 뭐야? 확인했다는 거죠. 만났다는 거죠.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안 만났으면 그런 일 없으니까 얘기해야 되는데 딴 일로 말을 돌렸다는 건 만났는데 말할 수는 없어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동연도 똥줄이 탔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안에서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애매하다. 그래서 김경수한테 너 언제 돌아오니? 너 지금 꿈이 뭐니? 어디까지 할 거니? 나한테 좀 넘길래? 뭐 이런 교통 정리를 한 거나 내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할래?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네가 부산 경남을 좀 정리해 주면서 나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안 되겠니? 자, 그런 의미가 이 사람이 지금 기사들을 보면 이거 사상 첫 전직 국회의원 2명을 도정 참여시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 네네, 경기도에 저기로. 그런데 보니까 윤준호라는 사람이 20대 국회의원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을 정무수석 자리에 내고 또 부지사 자리도 바로 전직 국회의원을 했다고 합니다. 고영인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보니까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이 누구죠? 윤준호가 부산 해운대 을 출신이야. 부산. 네네. 그러니까 물론 경기도가 온갖 곳에서 전부 다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하필이면 그러네요. 그렇죠. 김경수를 만나고 부산 출신을 인정한다는 건 좀 심상치 않네요.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으로 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뭐예요? 친문. 그렇죠.
학살당한 비명, 관에서 있는 사람들 관뚜껑 열어주고 경기도로 모여 이런 모여 양산박처럼 분위기죠. 전부 모여 우리 도모해보자 했는데 지금은 콕 집어서 핀셋으로 하고 있다. 부산 출신. 부산 출신 해운대. 왜냐하면 민주당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빼고는 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부산 출신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된다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한 게 애정이 지금 최근에 기사가 2개가 나왔는데 부산일보가 낸 기사가 이거예요. 부산일보. 부산 뭘 했다? 부산은 지금 민주당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됐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더민주혁신회의가 네. 그 금정구 선거. 후보를 네. 막 그냥 밀어붙였대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밀어붙였. 김예진가 뭐 떨어진 그런데 사람. 어쨌든 떨어진 사람. 예. 그런데 기존에 부산이 더민주혁신이랑 상관없잖아. 네, 이재명이랑 상관없어요. 네. 부산 경남 자체는 그렇죠, 부산 그렇죠. 경남 자체에 어쨌든 맹주가 없어서 그렇지 뭐 PK 쪽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번에 완전히 화가 난 거야. 네. 그래갖고 결과도 망한 거니까. 그래갖고 그 당협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인가 어쨌든 네. 뭐 사표를 던지고 네. 막 그냥 뭐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 근데 두 네. 번째 기사는 뭐냐면 이재명의 고심 커진다. 뭐냐면 부산 경남이 자기하고 이제 완전히 괴리됐다는 게 점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선거 결과로. 자, 한 번 문재인이 가서 폭망했잖아요. 네. 부산 말아 드셨잖아. 네. 맞죠. 낙동강 벨트 서부까지 작사를 냈잖아. 그쵸. 동부를 넘봤는데 동부 침을 흘리다가 보니까 서부까지 완전히 네. 폭망을 했잖아. 네. 이번에는 이재명이 갔어요. 네. 금정구에 또 폭망했죠. 이재명도 폭망을 한 그러네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러네요. 부산 타겠는데. 부산 경남을 예.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어떤 정권이에요? 대주주는 호남이지만 그렇죠. 부산 경남을 그렇죠. 어떻게든 갖고 와서 부산을 먹는 자가 대통령이 되는 정당이죠. 영남이라는 TK와 PK의 전체 구도를 갈라치기. 그쵸. 영남은 TK는 어차피 안 안 되죠. 되고. PK의 일부라도 내가 뜯어오면 네. 영남을 갈라치기 할 수 있다. PK와 그쵸. TK로. 네. 영남이 TK와 PK가 손을 잡고 한 영남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면 그쵸. 필패다 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이재명은 PK에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김동연으로 김동연이 섭섭해. 김동연 오늘 주인공인데 독일까지 가서 네, 만나고 왔는데. 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민주당 신산김이라고 하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중에 김경수, 김부겸이 다 부산이에요. 김경수, 김부겸 TK. 대구구나. 대구야, 대구. 그러네, 대구 그러네. 시장 나왔어. 어쨌든 그 영남 쪽이잖아요. 영남, 그렇지. 그렇게 놓고 보면 김동연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겠네요. 똥줄이 타지. 예. 그래서 김경수 만나고 정무수석 부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소통 수석이라고 해서 소통 쪽을 누굴 맡겨? 김부겸 보좌관을 맡겨. 김부겸 보좌관을 될 거예요. 누구지? 손준혁. 저기예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 또 예. 그쪽을 또 인맥이 있으시구나. 예. 아마 한청년에서 뭐 했을 텐데 한청 의장이었나? 손준혁 씨가 맞는구나. 손준혁이를 지금 경기도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을 데리고 오고 김부겸 보좌관 출신을 데리고 오고 하면서 너무 웃기네. 더민주혁신회의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강의원이 네. 리더예요. 알아요. 한청년 의장. 예, 한청 의장 출신. 근데 지금 김부겸은 손준영이라고 하는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네. 재밌네요. 재밌죠, 구도가. 네, 예. 네. 그렇습니다. 한청년의 몰락이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막 왜 오리가 물 밑에서 막 파닥파닥 하는데 안 보이잖아요. 네. 그 파닥거림이 김동연 네, 느낌으로 네. 엄청 파닥파닥거리는데. 그러네요. 그렇구나. 엄청 헤엄치고 있죠 지금 김동연. 그리고 지금 김현건 경제부지사가 사의를 표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네네. 김현건 씨가 친명 라인이에요.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자, 수도권에 경기도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는 국힘은 없잖아.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명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에. 네.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그만둔 다음에 대권에 나오면서 김동연한테 준 거야. 그러네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기가 누구지? 라인들이, 친명들이. 그렇죠. 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안 돼? 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김동연하고 딱 손을 잡고 음. 왜 이재명이 봤을 때 김동연은
에이 그냥 저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야심 있는 친명보다 김동연 지금 어리버리하고 그러네. 우습게 본 거지. 그래갖고 이게 욕심이 있어 뭐 보이지만 늙은 출신이고 뭐 알겠어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딱 하나 약속을 받아낸 게 너 내가 심어놓은 사람 건들지 마 였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심어놨거든. 네, 네. 아무리 대선 후보고 뭐 민주당이 뭐가 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걔네들 다 못 갖고 와. 워낙에 경기도 네. 아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네. 사이즈가.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꽂아 넣었으니까 걔네들 한 번에 자르지 마. 네. 알았지? 네. 한 거예요. 그런데 자르기 시작한 거지. 왜? 이재명이 이제 곧 갈 거거든. 그리고 그 김동연이 왜 네. 법과 관련해서 네. 현재까지 발견된 건 얼마입니다 라면서 이거 마치 다 실드 치듯이 실수를 했잖아요. 네, 고소할 겁니다. 아니, 다 경찰에 넘길 겁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거 일부러 그런 건가 봐요. 당연하죠. 엿먹으라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 이게 한평생 공무원만 하는 네. 사람이 법카나 혹은 네. 왜 업무 추진비 이런 것 네. 빠삭해요. 네. 더구나 나라의 국가를 지키던 사람인데. 그렇죠. 경기도에서 법카가 어떻게 되는 걸 딱 들어가서 딱 보면 아미다지. 근데 김동연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김부겸도 조금 꿈틀꿈틀. 김부겸 꿈틀꿈틀거려요. 대놓고 사실 김부겸이 원래 착한 무슨 이미지잖아. 네네. 그 착한 아저씨 이미지잖아. 네네. 그래갖고 몇 가지 지금 그리고 약간 이재명 꼬봉 이미지로 이번 선거에서 살짝 낙인이 찍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뭐 그 자기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선대위원장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왜 굳이 거기 그치. 이거 하기 싫은 거 얼굴 내색하고 네. 나 이거 하기 싫어. 뭐 이거 얼굴에 줄줄 써 있어.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얼굴 비추는 느낌이었거든. 맞아요. 그런 짓을 하면 사실 그 자가 발전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기록이 남지. 그런데 지금에서야 인터뷰해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장외투쟁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아니다. 이번에 장외투쟁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한 번씩 하네요 또. 그렇지. 근데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반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웅얼거리는 느낌이야. 그러네. 반향이 없어. 그러네. 그리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도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내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일관되게 싸우거나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진짜 뭐 이렇게 배수진을 치거나 아니면 김부겸이 뭘 못했어요? 사람들을 살려냈어야 됐어. 그렇죠. 임종석을 살렸어요. 학살 당하는 순간순간에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해당 당사자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 김부겸이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선 지금 이렇게 무슨 훈수두시 탄핵 쉽게 꺼내면 안 돼요. 장애투쟁하면 국민들이 뭐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웅얼거림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그냥. 아니 밖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내 민주화도 못하는 놈이 무슨 대한민국 민주화를 얘기해. 니네 그렇지. 당이나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어디서 민주투사 흉내를 내. 니네 당이나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아시다시피 정치는 뭐예요? 들고 남이 뚜렷해야 돼. 그쵸. 들어갈 때 이거 깨지더라도 이건 진짜 이게 내 페이스다. 내가 피를 철철 흘리는 게 막 즐거워야 돼. 그치. 내 얼굴에서 피가 나네. 드디어 성공했다. 그러고 이제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네. 맞을 때 제대로 네. 얻어맞고 네. 이게 들고 네. 날 땐 또 확실하게 네. 나오고. 네. 근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네. 낄 때 안 끼고. 그러니까. 낄 때 절대 안 끼고. 왜? 뒷북치고 있어. 내 몸에 피 안 돼. 절대 나는. 그러니까요. 피 안 나. 전쟁 다 끝나니까 갑자기 칼 들고 나와가지고 어딨어? 다 죽었어 임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이 안 돼. 어쨌든 그러네요. 안 되는데 뭐 이 삼김이 합쳐서 얼만큼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은 사실 김동연은 자기 베이스 캠프가 있잖아 경기도라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자체니까 경기도는 베이스 경기도가 캠프가 큰 있고. 데니까 도시. 그러니까 반도체 핑계 대고 경수를 만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외국을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또 자기 캠프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그 여러 층위에 네. 또 이제 PK와 네. 또 이제 뭐 TK 막 이렇게 네. 쭉쭉 끌어당기면서 전체적으로 진영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김동연도 김경수도 김부겸도 지금 11월 달을 지켜보고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비명 행사, 친명 횡재할 때 네. 사실
입쪽 다물고 아무것도 못했던 이분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죠. 민주화를 위한 쫄보 협의회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민쫄협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회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뭐 독재 정권에 맞서 우리가 대단하게 싸운 것처럼 하지만 이런 것들에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리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정치는 기싸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임종석은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공천 파동 때 공천에 싸웠어야죠. 잘렸는데 나가잖아요. 난 나가겠다. 그 자기 지역구에 나가겠다. 그때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뭐 끝까지 한번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떻게 고려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얘는 끝난 거야. 거죠. 그냥 끝난 거야. 끝난 꼬리 거죠. 팍 내린 거지. 끝난 거죠. 싸울 땐 싸우고 아니면 나 들어서 때려치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난 끝까지 내가 여기서 참여한 정당 네. 지분이 얼만데 네. 나는 끝까지 공천 싸움을 하겠다. 나를 어떻게 잘라? 뭐 싸우든지. 그러니까요. 그럴 그러니까 때 이 참 전대협 신화가 안타까운 게 조폭과 손잡은 한 총련. 전대협 몰아내다. 전 그렇게 기사를 쓰고 싶네요. 네, 기사 쓰시지.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은 자신 본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큰 정치인들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 그쵸. 세력에 대한 문제였어. 그쵸, 그때는 그쵸. 왜 다 임종석을 바라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요. 임종석은 못 자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홍익표가 네. 저 절친이잖아. 그쵸. 홍익표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너 그러니까 나가라 했죠. 지역구를 희생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원래 임종석 지역구였는데 홍익표한테 물려줬고 홍익표가 쭉 하다가 다시 이제 내놓죠. 자기가 난 강남 가겠다 대의였잖아. 네. 나는 홍익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네. 강남 가서 죽겠다. 내가 죽일 테니까 이 지역구는 원래 주인한테 다오라고 네가 해라. 하면서 사실 위에 이재명한테 네. 사인을 줬고 이재명한테 네. 잘 보였잖아요. 그쵸. 어쨌든 나쁘게 보이진 않았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그렇다면 친구의 어떤 그런 그 결기가 그럼요. 있고 또 다 잘려나가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어. 그러면 임종석은 그때 내 지역구를 사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잘려나간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때 얘기를 맞네요. 했어야 돼. 맞네요. 그게 자신의 운명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배반한 거야. 저한테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번에 계기면 다음에도 못 나가잖아요. 예.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징징대고 네. 울음을 울었으니 그러니 참 꼬라지가 저 꼬라지지. 안타깝습니다. 네네. 아,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뭐 좋아하실 분도 있고 또 대단히 실망을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선거는 상원의 3분의 1과 하원 전체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바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자가 나올 텐데 제가 체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 네. 상원은 원래 뺏길 걸로 생각을 했지만 네, 네, 네. 공화당이 압승을 할 거로 생각을 했지만 네. 하원은 그래도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네, 지금 네. 전망을 했는데 네. 어떻겠습니까? 하원도 좀 많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지금 아무래도 들어요.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네. 지금 그 상하원 선거에서도 네. 공화당이 지금 상당히 약진을 할 것 같다. 네. 지금 보니까는 상원의 경우에 최소한 100석 중에 51석을 네. 지금 공화당이 갖고 갈 것 같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뭐 51석은 하고 뭐 있고요. 50석만 하더라도 끝나는 네, 거고요. 51석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51석만 거죠. 하면 이제 무조건 상원을 예. 저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원의 경우에도 지금 그 민주당이 결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뭐랄까요 스트롱맨 네. 대통령에다가 상원 장악하고 하원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네, 네, 네. 뭐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한 4년은 참 예측 불가능 정말 예측 불가능. 네,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기존의 그 바이든이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국제주의라든가 네. 이제 하여간 요런 그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요. 네. 트럼프는 지금 보면은 공화당 주류하고도 완전히 벗어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지 W 부시라든가 이제 우리가 흔히 공화당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 전직 대통령들, 네. 그러니까 당의 원로들이 전부 지금 트럼프의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네네. 반대로 해리스의 경우,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는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 네. 빌 클린턴 내외, 네.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내외, 네. 모두 그냥 몸을 던져서 지금 유세를 하고 엄청나게 지금 밀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났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각자 도생, 고립주의, 그 다음에 외교를 돈으로, 외교나 안보를 거의 돈으로 거래를 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어떤 그 지도자들이 혀를 차고 돌아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1기에 때는 그래도 전통적인 어떤 공화당의 입장이 반영된 외교 전문가들, 맥마스터나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견제를 할 수가 있었죠. 비서진으로 있었는데 2기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아예 배제하고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만약에 채울 경우에 이제 그 굉장히 하여간 트럼프의 정말 오로지 미국만 먹고 살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동맹국이니 뭐니 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돈을 갖다 바치고 우리한테 완전히 꿇어야 우리가 뭐 거기에 좀 대우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핵의 국제 정치 질서가요. 그 어떤 굉장히 각자 도생의 그 블록 정치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미 동맹을 우리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외교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여겨 볼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4년밖에 없거든요. 재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4년밖에 임기가 없는 대통령은 사실 임기가 2년이나 다름없어요. 2년도 이제 중간 선거가 되면은 벌써 그때부터 레임덕이 돼요.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에 근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이냐? 본인의 아젠다를 다 그냥 확실하게 그 이제 실현을 하겠다. 밀어붙이겠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거는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보면 결국 이제 김정은하고 아주 그 불장난. 아주 그 외교적인 고려가 없는 섣부른 싱가포르에서 불장난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지방선거 전날 그 싱가포르 미국 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그냥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악몽이 다시 2기에 또 나올 수가 있고 이번에는 더 센 버전으로 말이죠. 김정은한테 김정은이 만약에 영변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로 한두 개 정도 더 몇 군데 핵시설 불능화 처리를 하면은 미국이 그 봉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사실상 핵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게 되면서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악수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쇼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쇼를 하게 되는 이유는 트럼프가 지금 노벨 평화상에 목이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도 돈이나 쇼로 살려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는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북한이 돈이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쇼로 살려지. 쇼는 뭐냐? 북한 핵을 한마디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자기는 그 대신에 평화를 갖고 왔다. 김정은이를 지발로 미국의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금 쇼를 통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지금 아직은 괴담 수준입니다만 충분히 트럼프라는 자의 저는 대통령이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성정을 본다면은 이런 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주 적극적인 대미 외교도 펼쳐야 되고요. 또 그다음 유럽과 일본 등 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 북한의 이런 국제 범죄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반대하는 이런 상식적인 우리 동맹 국가들. 우방 국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강연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단초가 이겁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을 가진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핵을 가졌다고 아예 인정을 한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핵 가진 김정은과 나는 아주 좋은 관계니까 남북 단절은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야? 자기는 해봤다. 김정은과 만나도 봤고 그래서 김정은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핵을 가진 걸 인정해주면 김정은도 나에게는 함부로 못하면서 그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걸 진짜로 실현한다면 가장 걱정인 건 이겁니다. 윤 대통령의 저는 가장 치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시스템을 통해서 협의하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다 공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2+2 회담을 계속 하면서 안보와 관련된 굳건한 동맹의 한 차원 높은 동맹의 단계를 실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트럼프는 그걸 다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요 이 엄청나게 범죄를 많이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4개를 무려 받고 있는 4개. 지금 이재명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사람은 더 많은데
이분이 말이죠. 연방소송만 지금 2건인데 이것도 참 죄질이 나빠요. 정부 기밀 문서를 자기 자택으로 가져갔잖아. 몰래 반입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네. 서해 우리 공무원 사건이나 네, 우리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네, 네. 좀 자기가 저지른 이런 엄청난 불법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네, 네. 관련 문서를 모두 지금 뭐 대통령 무슨 기록물 이런 걸로 봉인하고 네. 지금 은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기 집으로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닌 상황에서 집으로 이제 갖고 가는 이런 그 문서 완전히 기밀 문서 유출죄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연방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한 상태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것도 참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포르노스타하고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서 입막음으로 돈까지 준 거. 네. 이것도 역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건 말고도 지금 성폭행이라든가 뭐 네. 할 거 무지 많아요 지금. 네. 아주 그 입에 담기도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이 사람이 이제 한 혐의가 많은데 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무기로 네. 자기가 자기 죄를 지금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을 아하. 진짜 그렇군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네. 이거.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가장 기뻐할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바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혐의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인 영화 여배우 네. 이거는 배심원이 모두 유죄를 그럼요. 지금 네. 확정을 했어요. 아주 죄질이 그러니까 나빠요. 네. 판사가 그럼 확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 커봐라 나도 대통령 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지금 네. 과거 1기 때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이 대통령 사면권 안에 89%를 트럼프는 그 자신과 사적인 인연이 있거나 네. 정치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사면복권을.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참 후한무치와 뻔뻔하면 극치인데. 네. 그래서 지금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14일, 15일, 25일에 지금 슈퍼 위크에 네네. 이재명 내외와 이재명 본인의 그 선거법 그리고 네. 이제 위증교사인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그 밑에 그 친명 좌장 정성호라는 의원이 네네. 뭐 1심에서 유죄 나온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뭐 네. 3심까지 무죄 추정이고 그 전에 네.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미국도 1심에서 유죄 먹은 사람 대통령 되고도 남는데 무슨 개소리냐. 네네, 그렇게 우리의 얘기하겠죠, 리더인 이제. 전 세계 리더인 미국도 되는데 이재명 능력 있으니까는 지금 1심에서 뭐가 나오든 아무 문제 없다. 네. 트럼프처럼 될 거다. 네네. 이럴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진짜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가 바로 트럼프도 김정은 사랑한다지 않았냐? 우리도 김정은 사랑해서 우리 대북 송금 준 게 뭐 잘못이냐? 네.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런 거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대결 일변도 대북 정책은 이제 완전히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김정은을 사랑하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민주당 대통령 또 시진핑, 푸틴 다 똘똘 뭉쳐서 네. 한반도에 가로 열고 가짜 그리고 가로 닫고 평화를 한반도에 평화를 갖고 오겠다. 지금 이런 하면 김정은 연합이 친김 연합이 이제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걸 보면 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말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말끝마다 여성 비하, 성폭행, 각종 범죄, 그다음에 돈 빼돌리고 지금 원래 우리나라 민주당의 표방해온 가치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미국 제일주의 뭐 이런 거 네. 제국주의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네. 파시스트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단 한 번도 트럼프를 비판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대놓고 트럼프를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네네. 진짜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우선 이종석이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노무현 사주파. 노무현 청와대 친노죠, 친노. 예. 노무현 청와대에서 예. NSC 하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지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진영의 이제 대북 정책 외교 전문가인데 네. 이 사람이 미 대선 결과와 한반도라는 걸 10월 15일 날 썼어요. 한국 경향에. 네. 어쩌나고 봤더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네네. 트럼프가 되면은 네. 윤석열 정부의 외골수 대북 강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예. 결국 한반도 정세만을 따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의 당선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의 대화 협상이라는 잃었던 공간을 다시 열려는 움직임을 추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저는 여기서 한반도 정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이란 말이 무엇이냐? 네네. 한마디로 이 트럼프는 나 같은 민주당 계열 사람이 볼 때 네네. 우리가 절대 옹호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네. 그러나 한반도 정세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아하. 이 잃어버린 공간을 네. 다시 열어줄 수 있는 네. 그런 구세주다. 네. 이 얼마나 정말 뻔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편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네.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짓을 저지르고 네. 우리 당의 기존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 거지를 해도 네.
오케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게 저는 이런 게 바로 이런 게 저는 민주당이 제일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모든 예를 들어 진짜 뭐 저 스탈린이 뭐 수천만 명을 죽이고 마오쩌둥이 수천만 명을 죽이고 그래도 그게 자기네들이 추종하는 사회주의의 그 진영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전혀 비판하지도 않고 막 추종을 하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무슨 인명이 소중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문 성고문 당한 사람들을 당연히 뭐 그건 떠봤죠. 그 사람들을 이제 당연히 우리가 방어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물고문 성고문으로 한 숨진 사람들을 그렇게 위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을 죽인 그런 독재자들을 진영이 갖고 사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실대치는 그 악습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 참전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뭐 베트콩이 아니고 베트남 무고한 국민이 죽고 한 것에서 미국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무엇이고 그렇죠. 그다음 지금 소련의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지금 베트남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고 명백한 러시아나 소련의 침략이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보도 통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가혹행위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그래도 미국 언론 기자들이 들어가서 미라의 학살이니 뭐 학살이니 뭐니 그래도 다 보도 통제가 안 되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마구잡이로 침략해서 마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걸 더군다나 언론을 억압해서 보도도 안 되게 하는 나라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자를 지금 감싸는 나라가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러한 그 보도 이러한 칼럼이 바로 그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말로는 이념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이념의 가치가 바로 자신들이 선한 동기, 선한 명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만 내준다면 그 사람이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그건 다 악행이 아니야. 그렇죠. 다 누가 모른 척 하겠습니다. 다 이게 이제 조직보이론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좌파 운동권에 가장 학을 뗀 사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민노총 위원장이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그 도망치는 거를 도와주는 전교조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 여교사가 자기 집에 그 양모였나 어쨌든 그 숨겨줬는데 바로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잡혔어요. 그러자 이 전교조 여교사가 혹시나 발설을 할까봐 인노총 간부가 가서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무시무시하군요. 예. 그걸 입막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전교조와 민노총이 이 여교사한테 그거 다 덮어라. 조직을 위해서 덮어라.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발설하지 마라. 조직적으로 그 여교사를 회유한 다음에 그 당시에 그래도 여성 시민단체 하나가 이 여교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운동권에서 이 시민단체 이 여교사를 매장을 시키려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김일성 강림이네요. 뭐 김일성하고 뭐가 달라요? 조직보이론이거든요. 나쁜 거 없다. 우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조직을 우리가 살리려면 이런 것들은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정말 이 얘기가 저희들이 터져 나오는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민주당이 정말 나쁜 게 러시아가 침략군이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다 젤렌스키나 미국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제시대의 어떤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당한 건 아주 눈 감아버려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홀로도모르라는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그 곡창지대에 있는 밀과 옥수수를 전부 다 수탈해 갑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동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10만이 굶어 죽어요. 이게 홀로도모르라는 그런 그 기아 사건인데 이런 사건 때문에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3의 우리 이 지금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은 아니 그런 거 눈 감어? 아니 왜 뭐 러시아한테 잘 보이면 다 국민들이 살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토에 들어가려고 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독도는 지켜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걱정인 건 이겁니다. 뭐 저 우크라이나 전도 어떻게 될까요? 뭐 내일 당장 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저 트럼프가요 결국은 러시아에 유리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황을 동결하고 그 다음에 휴전에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제렌스키하고 푸틴 둘 다한테 압박을 해서 여기서 둘 다 전쟁 안 멈추면은 둘 다 양쪽을 미국이 엄청나게 압박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러시아 손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그것을 이제 우려해서 네. 그 전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 그 북한군 파병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이제 공개하고 터뜨리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시에 구사해야 될 전략을 선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는 미국이 고립주의 회귀 그리고 한마디로 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미국 내에 지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예, 예. 이런 심리를 반영한 지금 사람의 당선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든 간에 바이든 시대에 펼쳐졌던 이 글로벌 팽창이 다시 확 줄어들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지금 한미 관계의 어떤 변화 상황이라든가 트럼프의 전략을 잘 이제 파악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해야 됩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조만간 이제 트럼프 당선자하고 전화를 축하 전화하게 될 텐데 네네. 아주 둘이 어떻게 보면 또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약간 좀 화끈하고 좀 속내를 털어놓는 약간 그런 과들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되게 싫어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앞에서 하는 말하고 돌아가서 하는 행동이 그럼요. 다르잖아. 그렇죠.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의문스럽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때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결국 트럼프는 뭐 사실 남한이야. 트럼프 입장에서 보이지도 않고 지금 김정은 데리고 쇼해가지고 본인이 평화상을 타든지 지지율 높이든지 이게 네네. 관건이었는데 네. 자꾸만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숟가락 잡고 얹으려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 판문점에서 네네. 김정은 만나는데 문재인이 자꾸만 거기 끼어들어서 사진 찍히려고 그러니까 예, 예. 미국 경호원들이 제지하잖아요. 예, 예. 그게 저는 트럼프와 문재인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네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워낙 한미 관계에 영어로 얘기하면 신시어한 분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스테이트 포워드하고 어떤 시리어스한 자꾸 미국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가 나오네. 네네. 어떤 이런 자세는 저는 오히려 내가 전에 만났던 문재인하고는 다르네? 라는 영어로 인상을 쓰셨어요? 네. 왜 난 다 알아듣지?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네네네.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두 배로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두 배로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트럼프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네, 오늘 윤석열 외교에 예. 정말 멋진 파이팅을 응원해 봅니다. 그렇죠. 준비를 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했어요. 이미 예, 예. 외교 우리 브리핑을 그저께 용산에서 했는데 네. 어느 쪽이 당선돼도 다 잘 대응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짜놨다고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극비회담. 이런 제목 나오면. 그렇죠. 네. 야, 이거 귀가 솔깃하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누구냐라 했더니 김동연입니다. 그렇죠. 김동연 지사가 지금 유럽에 가서 3개국인가 뭐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어느 나라인데 그 반도체와 관련된 뭐 글로벌한 그런 협력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국가가 독일이에요. 그렇죠. 독일 누가 있느냐? 김경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일보가 그걸 캐치해낸 겁니다. 바로 김동연이 김경수를 만났다. 물론 기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이렇게까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유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떤 형태로든 만나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두관 얼마 전에 이제 그 전당대회에 네네. 이재명하고 겨뤄가지고 이재명이 그때 9대0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90% 이상으로 대표가 된다 이런 네네. 거였는데 9대0을 막았어요 그때. 12%를 득표해갖고 88%로 이제 이재명을 주저앉혀갖고 9대0을 막은. 근데 이거 좀 웃으시지만 그런데 의미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갑자기 또 떠올라서. 예.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어도 네. 이마에 큰 상책이 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김두관 이분도 네. 한번 독일에 9월 달에 가니까 이제 볼 생각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 비명계에서는 김경수라는 블루칩에 굉장히 주목을 해온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김경수는 누구를 만나느냐? 김동연. 네. 본인이 경남지사여서 그런지 경기도 지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비명계에서 의미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동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김동연을 만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만난 시점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네. 9월 달에도 김경수가 김두관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안 만났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이 넘어서 11월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났다는 거는 네.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선고가 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요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 포스트 이재명
반명, 후명, 반명. 뭐죠? 명 이후의 민주당. 예. 또 이재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의 네. 결집과 미래를 향해서 네. 지금 드디어 밑불대기에 들어갔다. 네.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바로 되게 이 야권 쪽 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할 일이 없거나 힘들어지면 가는 곳이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가는 데가 또 에버트 재단 연구예요. 뭐 손학규 이런 사람 다 이거로 가요. 네, 에버트로.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제 하는 말이 통합, 통일, 네. 비전, 네. 그리고 또 이제 성장과 분배가 네. 다 조화를 이룬 네, 독일 네. 모델 네. 뭐 이제 이런 건데요. 네, 통일 공부하러 간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죠. 간단히 말하면 할 일 없는데 네, 저 네. 제일 가 있기 좋은 데가 독일이라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이 독일에서 이제 만났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김경수와 어떤 거요? 이재명의 이 대단한 교차 크로싱. 어허. 뭐냐? 김경수는 깜빵 가고 유죄 먹고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냥 영화의 시대를 보내다가 네네. 사면 복권돼서 다시 날개를 타는데 네. 반대로 이재명은 지금까지 잘 나갔지만 네. 이제는 유죄, 네. 1심 유죄라는 이 피할 수 없는 이제 그야말로 피선거권 네, 박탈. 아주 그야말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지금 유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시점이 됐고 한 사람은 드디어 유죄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비상하는 시점. 네. 이 시점에서 딱 김경수가 이제 민주당에서 그나마 비명 세력 중에 현실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김동연과 만났다. 이것은 한마디로 반명. 그다음에 지금 두 사람이 김이니까 양김이죠. 네. 여기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이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9월 초부터 네. 강은정 씨 들어갔는데 김부겸 전 총리의 원칙이 세 가지래요. 뭐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어허. 이재명 리스, 명리스 어. 민주당. 예. 이제 그 민주당을 지금 비전을 보고 있고 예. 그 민주당의 맹주가 되면서 예.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게 지금 김부겸 3원칙이래요. 네. 그러면 자, 자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네. 3김이 되는 겁니다. 네. 반명 3김, 반명 3김이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 언제? 네, 다음 주 이제 유죄가 된다면 어쨌든 유죄 선고 이후. 근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등장한 거죠. 오늘 어떤 바로 변수요? 바로 저 시대의 범죄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반명 3김은 너 범죄 지금 1심에서 유죄 먹었는데 그만 내려와 하는 순간 이재명은 트럼프도 되는데 있잖아. 내가 왜? 트럼프도 있잖아. 네, 예.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미국과 우린 다릅니다. 예, 우린 다르고요. 자, 네. 이것 때문인가요? 정성호, 네. 즉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네. 정성호가 5일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은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네. 이미 당원은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금 대표로 인정하고 또 대선 후보로도 인정한다. 네. 그 누구도 사실 이재명처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본인이 생각은 자유고 정신은 정신 승리는 뭐 본인이 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렇게 정말 하늘을 찔렀던 기세였던 문바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문바들 어디 갔어요? 흔적도 없죠. 지금 민주당이 개딸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딸밖에 지금 없죠. 뭐 그렇게 지금 단단하게 응집된 민주당, 국민의힘이 저렇게 죽을 쓰고 네. 명태균 녹취록이 다 저렇게 드러났는데도 네. 민주당 지금 지지율 얼마예요? 국민의힘보다 지금 높아요? 그런 당이 지금 과연 대권을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사람들끼리는 뭉쳤겠죠. 음흠. 그 사람들끼리는 뭉쳤지만 그 사람들 뭉친 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지율 얼마예요? 지금 30%대 되나요? 근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30이 아니라 40, 50까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민주당 바깥에서 헤쳐 모이자 하면은 네.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 글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정권 교체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정권 교체가 개딸로 안 갖고 되나요? 30%대 갖고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꿈 좀 깨시고 중도 외연 확장력이나 입증을 해주세요. 중도 외연 확장력을 입증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먹건 말건 네. 한 민주당 지지율이 45 정도 이상 나오고 50 나오고 뭐 그러면 뭐 지금 정성호 의원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부터 좀 입증을 하시라 이겁니다. 네. 자, 김동연 지사가 사실 그렇게 화려한 말빨이 있거나 혹은 카리스마 있게 어떤 이슈를 공격하거나 해서 주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인사를 봤더니 그래도 차곡차곡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인사를 봤더니 이겁니다. 바로 정무수석과 그다음에 부지사를 모두 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했다. 이렇게 제목이 나갔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정무수석의 윤준호를 임명합니다. 네. 20대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부산 해운대을 출신이야. 예. 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 출신의 정무수석을 좋네요. 데려놨다. 그 다음에 소통을 맡기는 지금 수석에 누구를 했느냐?
손준영 누구냐? 김부겸의 보좌관이었던 음.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친명, 그러니까 비명, 뭐 친문 이런 게 아니라 요소요소의 지역적인 어떤 안배나 혹은 김부겸 사람도 이렇게 데려다 놓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삼김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런 포석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워낙 입지적인 존재거든요. 네네. 이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네. 지지리도 가난하고 힘든 네. 그러한 집안에서 오로지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네. 결국은 경제부총리 한 나라의 재상까지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많은 미담과 음흠. 또 이 휴먼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본인이 말을 안 해도 그런 어떤 행적과 음흠.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나라 국간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의 고질병이 뭐냐면 돈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민주당 정부만 되면 돈 퍼. 이리저리 그렇죠. 퍼. 그래서 대개 민주당 그 정권하고요. 그 민주당 정권이 고른 경제 관료들끼리 항상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정점이 누구냐면 경제부총리예요. 네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라 국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심지어 그렇게 문재인한테 그 딸랑딸랑이로 소문난 홍남기조차도 나중에 욕을 먹잖아요. 근데 홍남기보다 훨씬 더 나라 국간 지키는 데는 강직한 면모를 보인 사람이 김동연이었어요. 당시 장하성하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죠. 원래 네네. 우리나라는요, 김현장이 안 돼요. 김현장 체제가 되는 격이 없어요. 이제 저쪽 김정은 장성태가 안 되고요. 원래 김현장이 뭉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김현장. 아니야, 김현장 출신에 누가 있나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 우리나라는 생각이 하여간 어디를 지금 김현장도 제가 알기로 네. 그 김 대표님이 대표 그 메이저지 장이라는 분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 네, 안 그러니까 보이긴 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네네, 네. 뭐 그건 농담이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그 나라 국간 지키는 결기를 그때 보였었어요. 그래갖고 사실 그것 때문에 네. 김동연은 한동안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그렇죠. 데려오려고 러브콜이 했고 많았죠. 네, 그때 러브콜이 당시에 많았죠. 어쨌든 싸웠으니까 그렇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 네. 워낙에 장하성이라든지 이쪽에서 퍼주기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실 지금 약간 민주당 계열로 느껴지지만 이분은 원래는 지금 저 막판까지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 나왔다가 네네. 이재명하고 단일화를 한 것뿐이지.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클레임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서 네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지금 저 이재명하고 이제 이해찬 이 두 세력이 네네. 경기도 산하 조직을 장악했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네. 경기도가 굉장히 큰 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좀 서울시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무지무지 큰 도고요. 예. 그다음에 따라서 굉장히 이른바 이권이나 조직이 많습니다. 네. 산하기관, 도산하기관도 많고 이권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 산하기관 임명권 자체가 아주 소대통령급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뭐 당연하겠죠. 이재명 사람들을 쫙 깔았지만 그와 함께 또 누가 있었는가? 이해찬 라인이 거기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당장 경기도 물론. 2인자가 네네. 이해찬 사람이었던 거죠. 네네. 왜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력이란 것이 네. 이해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연합정권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하기관 요소에 이해찬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해찬 하면은 뭐 민주당의 본주 아니에요? 그 민주당 대표 2번이나 한 사람이고 총리도 한 사람이고. 예, 예. 또 이재명도 또 대선 주자까지 한 사람이니까 만만치 않은데 김동연 지사가 가가지고 예. 그 세력들을 쳐내야 되잖아요. 예, 예. 조용히 그러나 뚝심 있게 잘 쳐내 왔고요. 예. 그래서 김동연 체제가 지금 가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무서운 게요. 예. 이제 초반에 이제 조금 참다가 한두 명씩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당장 전화가 오더래요. 아. 친문이 이게 친명이죠. 친명 핵심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예. 친명 핵심인데 김동연 지사가 전화를 한번 받더니 예. 조금 있다가 얼굴이 아주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예. 측근들 불러갖고 얘기를 했대요. 예. 내가 공직생활도 오래 해보고 예. 그래서 욕도 많이 이거저거 들어봤지만 예. 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험한 욕 들어보긴 처음이다. 아하. 그러니까 산하기관 몇 개 이제 좀 사람 바꿔보려고 그랬더니 그 친문 제가 이름은 안 밝혔는데 친명 이름은 안 밝혔는데 뭐 다 아는 분들이고 예. 아는 분이고 굉장히 보통 때는 점잖은 이런 인상인 분인데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누구라고 이름 안 밝힙니다. 근데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고 점잖은 그런 인상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전화해서요. 거의 뭐 야이 XX 이거는 아마 그냥 끼지도 못할 수준에 네가 누구 덕에 네가 뭔데 네가 이러고도 이런 얘기들이 진짜 나와서 이 김동연 지사가 내가 정말 수십 년 공직 생활하면서 먹은 욕 중에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세력의 실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무라인의 교체에서 부지사가 바로 친명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걸 잘라내고 전직 국회의원으로 바꿨다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김동연 지사가 그립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차곡차곡 잘라내고 있다.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인터뷰 해보려고 하면 민주당에 인터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냥 딸랑이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가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말고 그런 반명 세력이나 비명 세력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인터뷰할 만한 감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유일하게 지금 드디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한 게 김동연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한마디로 독재 정당이 돼 있다. 네. 반면에 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제가 인터뷰할 비윤계 비주류 차고 넘쳐요 지금. 네. 이런 것만 해도 네. 정말 이 민주주의를 저는 민주당이 이름 그대로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잘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양이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가 제가 이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서슬 펄었던 시절에도 정권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했을 때 공화당 의원 중에 5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요. 네. 그 5명 어쨌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핍박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네, 있었다는 네,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없다. 네. 이제 그 서슬 펄었던 뭐 군사 정권이라고 비난을 하는 그 시대에도 이렇게 기골이 있었다는 거죠. 기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김부겸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강연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김부겸은 너무너무 지금 그 뭐랄까 이 펀치력이 약해요. 그렇죠. 말하는 건 되게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장외투쟁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쉽게 꺼내서는 안 된다. 물론 표현이 세진 않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듣기에는 굉장히 지금 센 말들이잖아요. 장외투쟁 하지 마라. 탄핵 좀 안 좋은 얘기하지 말이지. 마라. 센 말이보다 안 좋은 말이지. 안 좋은, 네, 듣기 싫은 말이지. 네. 그런데 사실 파괴력이 없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김부겸이 진짜 결기를 보였어야 될 때는 비명 행사 시절이야. 그렇죠. 그때는 진짜 결기를 보였어야 됐다. 자기가 나서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냐라고 총대를 좀 맸어야 됐다.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강연하면서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거를 갖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정세균 같은 사람입니다. 네. 정세균 대표는 전 총리죠. 지금 3총사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3총사, 3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인데 지금 이분들도 다 사실 경쟁 관계예요. 지금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인수하려고 네. 지금 움직이는 분들이 아까 말한 김동연, 김경수 그리고 총리 출신으로는 정세균, 이낙연 그리고 이제 김부겸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새미래민주당 그 당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국 개혁당 이 조국이 이제 깜빵에 가게 되면 그 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국도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있고 다 지금 하나씩은 다 뭐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부겸 이분은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지금 이제 바라보면서 그 당을 이제 본인이 인수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경쟁 관계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이 5명은 모두 비명 내지 반명인데 이 중에 유일하게 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비명 행사가 자행되고 있는 같은 편 죽이고 있는 학살의 현장에 가서 학살자를 도왔단 말이에요. 선대위원장. 예,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그래서 가서 뭐 몇 마디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만 안 하는 얘기. 비명행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잔인하다. 잔인하면 막아야지 왜 근데 그 학살에 방조를 해. 그렇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문제인데. 근데 김부겸 대표의 그나마 또 그는 총리 장점도 있긴 있습니다. TK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루 원만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점에서 약간 중도 내지 이제 중도 보수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가장 큰 거는 이 비명행사 이제 학살을 방조한 점, 참여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두루 원만하기 때문에 everybody's friend is nobody's friend. 그러니까 다 친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분을 돕는 분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이러한 단점을 본인이 속히 극복하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그거 명언이다. Everybody's friend is nobody's friend. 아니 이거는 영어 좀 하는 분은 다 아는 영어 속담인데 좀 전에 무슨 영어가 전혀 그 무슨 이질감 영어가 없이 잘 들었다.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 말이 왜 떠오르냐면 바로 민주당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즉 민주당이 얘기하는 외교 정책이 그거잖아요. 두루두루 잘 저기 해야 된다. 러시아한테도 해야 되고 중국한테도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해야 되고 그거는요 북한도 하는 소리고 다 하는 소리.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친북이죠. 친북 외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과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일본하고 미국한테 가가지고는 뭐 저 나중에는 안 먹힐지라도 막 이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한 다음에 돌아서면 또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니까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 저거 믿지 못할 사람들이가 네. 되고 대표적으로 지금 일본이 말입니다. 네. 그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일본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요즘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섣불리 이거 좋아갖고 우리가 합의를 하면 이거 민주당 이제 2년 반 뒤에 만약 정권 바뀌면 바로 뒤집을 건데 그럼 또 우리만 독박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좋지만 민주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무슨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신용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용 잃어버리면요 은행이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은행장 바뀌어도 이게 그 은행 사람들이 안 갑니다. 네. 동맹이란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모든 국가 다 네. 프렌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